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용훈 대리입니다.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캠코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채용 정보를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코는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의 이바지라는 미션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진 대한민국 유일의 공적자산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본사는 부산, 문현에 있는 BIFC에 있고요. 본사 외에도 전국에 12개 지역본부, 1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약 9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네, 캠코의 연역입니다. 캠코는 지금의 이름과는 달리 성업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이 시기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 업무 및 국가기속청산법인의 청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캠코는 쏟아지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요. 또한 이 시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뒤로 국공유지 위탁개발 업무나 국유자산관리기금 업무, 또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분야를 넓혀왔고요. 2023년 들어서는 공사 납입 자본금 6,500억 증가, 또 공사법 개정안 시행 등 다양한 분야로 업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캠코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캠코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 포용적 재기 지원,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공공자산 가치 증대 및 공익 실현. 간단히 말해서 가계, 기업, 공공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계 부분입니다. 캠코는 앞서 말씀드린 IMF 외환위기 외에도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마다 다양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망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감면, 소액대출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출발 기금을 저희가 지금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아마 자주 가셨던 식당이나 카페 등이 폐업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새출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 매입 펀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의 공적 채무 조정 지원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조정과 소액 대출을 통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채무 조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감면, 분할 상환 등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20에서 90%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고요. 소액대출 같은 경우에는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대부금리 연 2.1%에서 4%, 대부기간은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부분의 지원 사업입니다. 캠코는 민간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등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종합 지원 플랫폼인 기업구조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영 정상화를 희망하는 기업과 민간 투자자 및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공적 앵커 투자자로서 기업 지원 펀드 조성 및 담보부 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보유재산 매각을 지원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산 매입 후 임대 SNL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사업 기반도 잃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데요. 캠코는 이런 자산을 제값에 매입하여 바로 임대를 내줌으로써 기업들이 급한 유동성 위기도 해결하고 또한 임대료를 일부 지불하긴 하지만 사업 기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관공 협력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DIP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캠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자금 대여, 그리고 기부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 또한 다양한 평가관리원의 기술평가 및 법원, 채권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회생기업에게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마지막인데요. 캠코는 선박펀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해운업 지원, 기반 고도화,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공부문인데요. 공공부문은 첫 번째로 국유재산 관리 처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증대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도로나 항만 등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국유재산은 국유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외의 모든 재산은 국유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캠코는 이러한 국유일반재산 관리 처분을 전담하고 있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72만 필지 약 31조 원 규모의 국유일반 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코는 앞서 말씀드린 국유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등 국공유재산 중 개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직접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노청관사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생활 SOC를 공급하거나 토지 개발을 하는 등 국가 재산 가치 증대 및 국민 편익 확대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조세 정리 업무도 캠코가 전담하고 있는데요. 체납조세 정리 업무란 지방세나 국세를 안 낸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요. 이 압류한 것만으로 돈을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럼 결국 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해서 국고 또는 지방세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매각하는 과정을 공매라고 하고 캠코는 이 공매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매 업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 처분 업무 등은 국내 유일의 온라인 원스톱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체납 압류 재산, 국유재산을 포함한 2만여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는 아무래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는 자산 매각 파트너,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재테크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캠코의 업과 관련된 사업들이었고요. 보다 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캠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이걸 저희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해외에 전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PAF 그리고 KSP 등이 있습니다. 또한 캠코는 ESG 부문에서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ESG 경영 혁신을 선도하고 윤리 인권 경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ESG 경영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ESG 혁신 정책 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캠코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가족형,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지역발전, 장애질병 등 다양한 테마별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 캠코 브러리나 아니면은 대학생 취업자비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사업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캠코의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채용 계획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2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채용 정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 일반, 경영 경제, 건축 IT, 그리고 6급 고졸 금융 일반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였고요. 총 7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채용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채용 공고는 5월 26일부터 6월 9일 2주간 진행되었고요. 필기는 7월 1일, 그리고 1차 면접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끝났고 2차 면접 진행도 8월 중순 16일부터 8월 17일 날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2024년도에도 채용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정도 전년도와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코의 인재상입니다. 캠코는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본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선정해서 자소서나 면접 과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코의 채용 제도입니다. 캠코는 타기관과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2차례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서류 전형은 사실상 지원 자격 불충족자나 불성실 작성자, 그리고 블라인드 위배자를 제외한 전원을 합격시키고 필기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지원 자격 또한 5급 기준으로는 한국사 2급, 그리고 6급 고졸 기준으로는 한국사 4급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전산관력 자격증을 요구는 하고 있으나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학부 생활 중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5급 대졸 수준은 직무수행 능력평가, 흔히들 아시는 전공시험을 보는데요. 경영경제, IT, 건축 등 전공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6급 고졸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는 NCS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캠코는 2023년까지 공사와 관련된 시험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캠코의 사업이나 혹은 최근 보도자료 내용 혹은 내규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었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1차 면접 전형 대상자를 1차 면접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성 검사는 합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 면접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네, 필기 합격의 경우에는 지금 필기 합격자로 3배수를 선정해서 1차 면접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NCS 직무 역량 면접, 심층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됐었고요. 1차 면접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제 2차 면접, 최종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각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와 연결지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캠코 그리고 캠코 직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매칭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 역량 그리고 공사가 원하는 역량, 경험을 한번 잘 정리해서 매칭시키는 걸 사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작성해 주시고요.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공사 업무 및 직무와 연결 지으시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당연한 말이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쓰셔야 됩니다. 기승전결의 구조, 두갈식 작성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글자 수 및 맞춤법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사실 필기는 각각의 공부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지만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긴 하죠. 다만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또 캠코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분명 아니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꼭 넘기시고 아시는 것부터 푸시고 다시 넘어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 전형 첫 번째 심층 면접인데요. 스피치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를 합니다. 3분간 스피치 발표를 한 후에 약 5분가량의 Q&A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를 통해 직무 적격성, 조직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요. 두 번째 PT 면접은 공사 직무 관련 주제를 토대로 그 자료를 작성하고 PT 발표를 약 3분간 한 후 마찬가지로 5분여간의 Q&A 시간을 갖고 직무 수행 역량을 검증합니다. 또한 토론 면접은 이번에 2023년에 도입된 면접인데요.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지원자가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지원자의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등을 검증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캠코에 대한 주제 그리고 캠코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소서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면접 전형입니다. 입사지원서 기반의 역량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준비를 하시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에 있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문이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게 막 튀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1차 면접 때부터 보여왔던 본인의 모습을 한 번 더 담백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이다 보니 자세, 표정, 습관 등에서 감점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뭐 친구의 피드백을 받는 등 항상 이 부분을 행동을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무 경험, 뭐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캠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캠코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발간물 또는 유튜브나 캠코 웨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채용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계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 마이크 받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지원자들이 이런 점이 좀 눈에 두드러진다. 혹시 그런 사항이 따로 있으실까요? 면접위원 분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저는 일단 캠코가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캠코에 대한 공부를 정확히 해오신 분들이 눈에 갔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직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뭐 기업 쪽으로만 좀 준비를 해오시는 경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캠코는 기업 외에도 뭐 가게, 공공 등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감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역량과 경험에 맞는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해서 답변을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 출발 기금 관련해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이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싶은데 네. 그 지역 본부 말고 또 가볼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사실 본사 부서에서도 새 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접근을 하시려면 지역 본부를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담당자분이랑 사전에 합의를 하셔서 네, 한번 방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네. 경제와 아까 구분되기를 경제와 경영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걸로 보았는데요. 혹시 그 두 개 간에 원하는 그 능력 단위나 자격증이 좀 상이할까요? 자격증 부분에서는 사실 상이하진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자격증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 구분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오셔서 하는 일의 업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전공 지식이나 뭐 본인이 만약에 전공 지식을 어필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공 과목의 차이에 따른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다르시긴 하겠죠. 네. 아까 그 지역 본부에서 이제 그 담당자분과 사전에 합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지역 본부를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혹시 따로 편한 그런 때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담당자 양해를 구해서 만약에 허락을 받으신다면은 방문을 해라는 말씀이라서 또 제가 따로 편한 시간을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캠코 지역본부나 지사가 있으시다면 또 그곳에서 알고자 하시는 부분이 알고자 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은 한번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연락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할 때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지 또 혹시 회계적 지식은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일반적인 답변이지만 직무기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 관련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그 전문적인 영역에까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공사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회사 내규랑 관련 법을 보는데 이게 범위가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그 현직자님께서는 그 범위를 어떤 걸 중점으로 봤는지 궁금합니다. 제 필기 준비 때 경험을 여쭤보시는 게 맞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 캠코의 문제 중에 공사 관련 문제가 10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코 관련 법이랑 그다음에 캠코 내규를 찾아봤는데 이 범위 자체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고 공부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그 범위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할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공사법이나 뭐 예를 들어서 국유와 관련된 업무거나 관련 업무와 관련된 법을 몇 개 추려서 좀 집중해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공사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용의 신입 공채 채용에 준비함에 있어서 보통 들어오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지 그 예를 들어 뭐 몇 년을 준비한다는 그런 게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신입 직원분들께 그런 걸 따로 조사하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 동기들이나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근데 빠른 경우에는 뭐 5, 6개월 준비해서 온 분들도 있고요. 비전공자임에도 6개월, 7개월 만에 들어온 제 동기도 있었고요. 그래도 필기 양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전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 1년은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는데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논술형인가 아니면 객관식인가요? 저희는 전부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